네, 안녕하십니까. 룬스탁 투자운용부 애널리스트 김근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주식에는 이제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에 대한 방안은 또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것처럼 주식을 할 때는 크게 위험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고 또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요 두 위험을 합친 게 바로 총위험, 즉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손실을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체계적 위험이란 투자 이론에서는 베타 개수라고도 하고 증권시장 또는 증권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자,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 등이 체계적 위험의 원천이 됩니다. 체계적 위험, 즉 베타 개수가 큰 종목은 시장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 베타 개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베타 개수가 높은 주식 종목은 시장이 이제 뭐 같이 빠진다. 그러면 그 베타 개수가 높은 종목도 같이 좀 빠지고 시장이 또 살아난다. 확장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베타 개수가 큰 종목들은 또 같이 또 그만큼 빠르게 또 상승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베타 개수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종목을 볼 때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베타 개수가 얼마다 이런 걸 판단을 하고 들어가고 그런 거를 이제 회원님들도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베타 개수가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뭐 종목에 대한 베타 개수는 뭐 얼마든지 나오니까 베타 개수가 너무 높다 이러시면 아 얘는 이제 시장이 빠지면 좀 같이 좀 잘 빠지겠구나 라는 걸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베타 개수가 너무 낮으면 시장은 되게 확장 국면에 들어가서 돌아 나가고 있는데 베타 개수가 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니니까 계속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횡보를 이어갈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판단하셔서 베타 개수가 뭐 너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이제 업종별 아니면 테마별 아니면 이제 종목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한번 회원님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베타 개수가 요런 정도 됐을 때 좀 적절하구나 그런 걸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계적 위험은 증권시장 전반에 관한 위험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에 의해서도 감수될 수 없다고 해서 분산 불능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요 부분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체계적 위험은 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줄일 수 없는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그 투자 이론에서는 어떤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뭐 단순하게 퍼센테이지가 뭐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어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역사적인 평균치를 내서 만든 숫자니까 요거를 한번 보시고 이 정도의 위험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갖고 가야 되는 위험이다. 즉 체계적 위험이다. 그거를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는 한번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국내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요 빨간색 선이 위험입니다. 위험. 자, 위험이 지금 이 체계적 위험, 요 범위 위에서 놀고 있는 거고 이 체계적 위험 위에 보시면 비체계적 위험. 여기는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는 걸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건데 분산은 이제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자, 요 옆에 보면은 국내 분산 투자, 요 노란색 선은 국내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위험이고 요 빨간색 선은 국제적인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위험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 지금 노란색 선은 27%이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고 이 국제적인 분산 투자는 11.7%요 위에서 놀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부분이 즉 요 체계적 위험 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내 분산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27%의 위험까지는 우리가 줄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줄일 수 없다 라는 걸 말하는 거고 국제 분산 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가 11.7%까지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그 이하로는 뭐 10%, 9%까지는 우리가 줄일 수 없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보면 한국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뭐 해외 주식을 해서 같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다기보다는 그냥 국내에 상장된 회사들로 국내에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체계적 위험의 요 범위, 즉 27% 위에서 놀고 있는 그림이고, 그 말은 즉 국내에서 분산 투자를 할 경우에는 27%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그 이하 뭐 26%까지 뭐 우리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요거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계적 위험에서 어떤 게 있는지, 도대체 뭐가 체계적 위험인지 한번 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체계적 위험의 예시는 요런 겁니다. 지금 가장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 수출 규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반도체 소재 세 품목,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그 다음에 에칭가스, 요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국제적으로 일본이 뭐 우리나라한테 수출 규제를 한다. 이런 거는 이 경기 전반에 대한 어떤 리스크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개별 종목으로 아무리 뭐 분산을 하고 이 애널리스트들이 뭐 분석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거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리스크들은 우리가 어떻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예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뭐 반도체 소재 등 세계 품목 수출 규제, 이렇게 뭐 대외적인 이런 어떤 변수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IMF 터지고 나서 이제 그런 금리의 변동들, 요런 이제 달러나 뭐 우리나라 금리나 그런 금리의 변동들, 그 다음에 원달러가 갑자기 뭐 너무 상승을 해서 수출 기업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이제 뭐 실적이 조금 더 저조해진다던가, 이런 어떤 우리가 어떻게 이 개인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위험들, 그런 위험들을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뭐냐? 자, 비체계적 위험은 경영진의 변동, 파업, 법정 소송, 새로운 해외 진출 계획 등과 같이 어느 특정 기업만이 가지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 등에서 발생되는 위험이다. 자, 그리고 체계적 위험은 여러 개의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이같이 비체계적인 위험을 축소시키거나 제거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위에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금 이 위험 그래프가 체계적 위험 요 범위 위,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 요 범위 위에 있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 보시면 요 그래프로 한번 보면 구성자산 수가 늘어날수록 요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0에 수렴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0에 수렴하지만 요 체계적 위험 범위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고 계속 요렇게 수렴하는 그런 그림인데, 자, 그러면 이런 비체계적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지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줄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27%의 위험을 갖고 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나 어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바로 말씀드렸던 요 비체계적 위험, 이거를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들고 가야 되는데, 자, 그런 방법에는 어떤 게 있냐? 그런 건 이제 바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분산 투자를 해서, 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구성 자산 수가 많아질수록 지금 이 위험 그래프는 점점 0에 수렴해서 쭉 이렇게 수렴해서 무한대로 가는 이런 그림을 나타내니까, 구성 자산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이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구성 자산 수를 무작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돈이 계속 넘쳐나는 상황도 아니고 한정적인 자원에서 구성 자산 수를 뭐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요런 거는 최대한 이제 여러 종목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좀
분산이란 걸 통하고 상관계수란 걸 통해서 최대한 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래야 이제 체계적 위험만, 이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없는 위험이니까 이 비체계적 위험에서라도 우리가 최대한 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운용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분산 투자를 할 때는 막연하게 뭐 우리가 구성 자산수를 뭐 100종목, 200종목 살 수는 없는 상황이니 최대한 좀 상승 여력이 가능하고 좀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차트상 많이 눌려있는 종목들로 한 4-5개를 구성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걸 할 때도 또 우리는 분산이나 상관계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